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리아 사상 이소리입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가 수음되는 마이크, 수음 뭔지 알죠,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지금 너무 깨끗해진 수능장으로 변화된 빈 교실에서 찍고 있어가지고 엄청 제가 듣기에는 지금 제 목소리가 엄청 울리거든요. 근데 제발 이 울리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녹화가 되길 바라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이번 원격 때 나가는 거는 우리가 이미 다 어느 정도 했던 것들이어가지고 크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다양한 예시를 들면서 오랜 그 시간 동안 강의를 찍어야 할지 재밌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니면은 빠르게 끝내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또 그냥 왔을 때 재밌으면 되지 강의 찍을 때 그냥 빠르게 끝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어가지고 최대한 좀 빠르게 뭐 굳이 막 구질구질하게 설명하지 않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국가의 역할 나갈 건데 여러분들 지금 학습지를 다 준비해 주셔야 돼요. 64페이지 우리 맨 아랫부분에 안 나간 게 하나 있어서 64부터 65, 66, 67, 68까지 다 준비해 주셔야 돼요. 다 나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정리부터 할 건데 우리 국가의 기원, 국가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국가의 본질, 국가란 건 도대체 뭔지 여러 사상가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봤는데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죠. 먼저 맹자는 유교 사상가였죠. 유교에서는 뭐를 중시했었지? 가족의 질서를 확장시킨 게 국가라고 했었어. 그럼 볼까? 지문을 천하의 근본은 국가, 나라에 있는데 이 나라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 가족에 있다. 이게 확장돼서 나라가 된 거다. 맹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볼게요. 국가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국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처음에 가족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국가. 그래서 국가는 보면 다른 공동체를 포괄하면서, 예를 들어 가족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포괄하면서 최고선, 이건 외워줘야 돼. 최고선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이 행복은 뭐에 참여하면서 얻어질 수 있다? 정치에 참여하면서 얻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봤다. 그 다음에 키케로는 어떤 사상가였지? 공화주의를 주장하는 사상가였죠. 보면 바로 공화국이 나와 있지. 공화국은 첫 번째 법을 존중하고 두 번째 공동의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 모두의 것. 그래서 제가 공화국의 그 어원 리퍼블릭은 공공의 것을 아니죠. 잘못 말했어요. 리퍼블릭은 공화국이고 그 리퍼블릭의 어원 레스푸블리카라는 건 공공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했었죠. 국가는 공공의 것 모두의 것이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로크인데 로크는 누구 중 하나야? 사회계약론자 중 하나였다. 계약론자 중 하나, 사회계약론 중 하나, 홉스, 로크, 루소 있었죠. 그래서 국가는 개인들의 자유, 생명, 재산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였죠. 그래서 보통 비교를 많이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적이랑 많이 비교가 된다고 했어요. 얘는 어떻게? 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도구적 수단이다, 국가는. 도구적 혹은 수단 이렇게 알아두라고 했죠.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아리스토텔레스랑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르크스. 얘는 국가 자체의 세모야 동그라미야. 세모였어. 완전 국가는 소멸되어야 해. 소멸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국가는 지배계급 예를 들어 뭐 자본가 지배계급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피지배 계급 예를 들어 노동자 얘예요 얘. 를 착취하는 기구 막 억압하고 착취하는 기구이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막 그때 뭐였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해서 그 백혈병 걸려 그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그런 동영상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불과하니까 국가는 소멸돼야 되고 나중에는 이런 자본가나 노동자 같은 계급같이 없어져야 계급조차도 모두 다 없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난 시간 정리였고,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65페이지를 펴주시면 돼요. 이것도 다 했던 거야. 제가 얘기했죠? 정치사상, 즉 4단원, 대단원 4단원은 동양은 20% 정도밖에 안 되고 서양이 한 80% 된다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볼게요. 자, 동양의 사상가들은 국가의 역할, 우리 기원과 본질에 대해 배웠다면 이제는 국가의 역할은 뭔지, 그럼 언제 국가가 정당한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국가의 역할, 이거 절대 없을 수 없지. 민본주의로 설명이 가능하다, 동양에서는. 민본주의는 뭐야? 이 그림 보시면 되는데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사상이죠. 백성이 근본이다. 그만큼 백성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1번 한번 보면 백성들이 중요하니까 백성들이 일단 먹고 살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할 거 아니야. 경제적인 삶, 일정한 생활 근거, 뭐 직업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히읗시읒이라고 해. 우리 맹자 할 때 배웠었거든. 예전에 뭘까? 이게 있어야 딴 게 생긴다라고 했는데 바로 항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쉬운 말로 하면 요 빈칸에 들어가는 건 항산이고 제가 풀어줄게요. 여러분들은 뭐 샤프나 이런 걸로 써놓으세요. 검은색 볼펜이나 경제적 안정을 항산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항산이 일단 보장되고 나면 맹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항심이 생긴다고 했어. 둘 다 히읗시읒 히읗시읒 똑같죠? 이건 뭐냐면 이것도 지금 제가 쓰는 것도 샤프 같은 걸로 쓰세요. 도덕적인 마음. 일단 먹고 살 수 있어야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도덕적인 마음, 항심이 생긴다.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는 그래야 백성들의 도덕성을 함양한다. 국가는 이런 백성들이 도덕성을 기르고 덕을 기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 3번 한번 볼게요. 백성들이 더 좋은 삶을 살려면 막 엉망으로 막 무질서한 사회면 돼야 안 돼? 아니야. 사회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때 강조할 만한 게 유교 사상가 중에 아까 여기서 항산 항심을 특히 얘기했던 건 맹자고요. 유교 사상가 중에 순자도 있었죠. 순자가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예의 기능을 강조했다. 예. 그래서 막 예치, 예를 통해 다스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는 여러분들 예는 예의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 맞아. 근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도덕 규범이기도 하고 그냥 뭐 이런 왕이라던가 이런 관리들이 국가를 다스릴 때 사용하는 그런 규범, 국가 통치의 표준적인 규범이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거, 일반 사람들이 지키는 거기도 하지만 국가를 통치할 때도 예를 사용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는 언제 정당하냐? 도덕적으로 정치할 때, 덕에 따라 다스릴 때 국가가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동양은 이게 끝이야.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우리 이미 다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서양도 갈게요. 서양도 이미 했어. 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이죠. 옆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생님 플라톤이고 얘가 아리스토텔레스야. 보면은 플라톤은 위를 가리키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으로 아래를 가리키고 있어. 그만큼 뭐를 중시한 거야?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중시한 거야. 현실에서의 행복.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얼굴 크게 하면 이렇고요.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거라고 얘기했었어. 근데 왜 생겨났냐면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행복이 인간에게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이거 외워놓으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혼의 탁월성이라는 게 필요해. 이게 좀 단어가 어렵지? 영혼이 뭔가 탁월해야 되는 거야. 대단해야 돼. 근데 너네가 듣기에는 도대체 영혼이 탁월한 게 뭔데 싶을 수 있잖아. 영혼이 탁월한 건 얘들아 내가 국가의 정치적인 영역에 참여해서 말을 잘하고 그러는 거야.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거든. 다시 볼게요. 인간은 국가에서 양질의 교육,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습관을 기르면 이 영혼의 탁월성이라는 게 이제 길러지고 온전히 발휘되는데 이걸 잘 길러지면 행복할 수 있어. 행복은 뭐라고? 최고선이라고. 근데 영혼의 탁월성을 기른다는 게 도대체 뭔데? 바로 정치와 같은 공적인 영역, 공적 영역. 나 혼자 있는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 참여할 때 이런 게 영혼의 탁월성이 길러졌다, 발휘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는 언제 정당하냐?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 그래서 얘들아 정치 참여만 알아두면 돼.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탁월성 발휘한다는 건 바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거다. 이런 제도를 마련해줘야겠지. 제도도 안 마련해주고 야 너 정치 참여 안 해? 제도는 없어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되잖아. 완전 그럼 미친 사이코죠. 사이코는 욕 아니지 얘들아. 그래서 이런 정치에 참여하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공적인 영역에 나서서 말하는 게 바로 영혼의 탁월성을 발휘하는 거다. 국가는 이런 걸 발휘할 수 있게 해줄 때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정당하다는 건 얘들아 옳다라는 거야. 유지할 수 있다.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 두 번째 볼게요. 65페이지에 계속 공화주의도 했어. 우리 공화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 누구 배웠었어? 키케로. 잊으면 안 돼요. 키케로. 국가는 공공의 것이고 국가 안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모인 시민이 아니라 법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공화주의에서 국가는 뭐를 해야 되냐? 국가의 역할은 뭐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공동선. 사람들 보고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공동선을 국가가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돼. 그래서 볼까, 얘들아? 여기 친구들이 만들어준 그때 홍보물인데 국가는 어떤 사람이 좋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좋다고 했잖아. 그러면 국가는 당연히 이 공동선을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지? 여기도 있죠? 공동선. 그래서 구성원들이 시민적 덕성을 기르도록 돕고 선생님 시민적 덕성이 뭐예요? 미치겠어요. 말이 어려워요. 이럴 수 있잖아. 한번 적어봐 얘들아. 적어야 공부가 돼. 공동선을 위해 시민적 덕성이란 건 시민으로서 갖고 있어야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거든. 공동선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참여하는 것. 그래서 이때 이 홍보물을 만든 친구들이 유일한 이민 조건 너네 이것만 있으면 우리 공화주의 국가에 올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선을 위해 헌신 좀 하고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이런 시민적 덕성만 있으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별거 아니라고 막 그때 설명하는 걸 내가 들었었거든. 그래서 이런 구성원이 시민적 덕성을 기르도록 국가는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랑 비슷하죠? 공적인 의사결정, 이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랑 질서 당연히 마련해줘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정당하다는 건 뭐냐? 소수가 국가 권력을 독점하면 될까 안 될까? 얘들아 국가 권력 독점에 너네 세모 칠래 동그라미 칠래? 소수가 혼자 다 갖는 거야. 예를 들어 북한처럼.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국가 권력 독점하면 안 돼.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고 자기의 사적인 이유, 내 이익, 통치자가 내 이익만 추구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국가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렇게 안 하면 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사회계약론도 우리 이미 배웠어. 사회계약론의 대표적인 사상가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 홉스 쓰다고 로크 크다고 루소 소 따서 막 소크스국이라고 그때 만들어줬었는데 여기 보면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시한다고 적혀 있어. 여기서의 권리란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개인의 생명과 자유 이런 것들이 개인의 권리겠지? 그래서 국가라는 건 뭐냐? 사회계약론에서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결사체. 대신 자연스럽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어떻게 인위적으로 생겨남 뭐에 의해? 필요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서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럼 국가가 정당한다는 건 뭐야? 개인 간의 싸움이 일어나면 이 싸움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막 제가 막 로크 설명하면서 사과나무 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내 사과나무다. 아니다. 우리 윤사부장이 키웠으니까 윤사부장 거다. 그런 거 국가가 해결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 자유, 재산, 보호. 그래서 국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모든 사회계약론자의 공통점이다. 홉스, 루소, 로크의 공통점.
그래서 3번은 얘들아 이거는 로크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오직 로크만. 그래서 오직이라고 적어놔. 오직 로크만. 로크의 땡땡 권이야. 국가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좀 안 되겠는데 너네 다른 정부를 다시 세워야겠는데 이런 거거든. 뭐냐면 국가와 국민의 기본권 예를 들어 생명, 자유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얘들아 그냥 개입은 아니고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 너네 좀 잘못된 거 같아 나 저항할래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홉스나 룩수서한테는 없고 로크한테만 있는 거다. 그래서 국가 역할의 변화 이건 너무 쉬운데 얘들아 예전에는 그러니까 근대 초기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마치 사회계약론처럼 그냥 소극적인 역할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국가가 나서서 이것도 하면 좋아요 저것도 하면 좋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한번 제안해 볼까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생명이랑 재산 뺏기지 않게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유 그런 건 다른 건 너가 알아서 해 이런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역할은 그냥 아주 소극적인 그래서 자유방임국가. 근데 초기에는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졌어 사람들한테. 국가가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마. 내 거 그냥 보호만 해줘. 내가 뭐라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입장이었던 거지 사람들이.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그 마르크스 보면은 얘들아 자본가는 엄청 돈을 많이 벌고 뭐 노동자는 계속 돈을 못 벌었잖아. 일은 열심히 하는데 즉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진 거야. 그러다 보니 내 거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를 위해 나 이렇게 못 사는데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격차가 큰 거 아니야? 국가가 좀 더 뭔가 평등하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의 요구가 좀 생겼던 거지. 내 거 지켜주기만 해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국가는 경제적인 평등 그리고 좀 더 우리를 위해 뭔가 해주세요 이런 걸 복지라고 하거든. 조금 어려운 말로 얘들아. 그래서 이런 걸 위해 좀 뭔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주장이 계속 이렇게 막 설득력을 얻게 됐대. 그러니까 많이 생겨서 이때는 자유방임 국가였지만 이때 산업혁명 이후에는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됐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도와줄게. 너네 아이 낳기 힘들지? 그럼 뭐 출산을 하면 뭐 어떤 우리가 제도를 마련을 해줄게. 뭐 이런 것들을 복지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국가의 바람직한 모습과 국민의 자세는 국가는 당연히 모든 국민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고 그리고 국민도 그냥 국가가 하는 거 국가가 하니까 당연히 다 괜찮겠지 나보다 뭐 엘리트지 않겠어 이렇게 막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국가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 너무 잘했으면 감동받고 우리 너무 좋다 국가 이럴 수도 있지만 잘못했으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정책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게 바람직한 국민의 자세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서 66페이지로 가볼게요. 66페이지는 얘들아 내가 이거 다 나눠줬는데 이제 국가는 다 끝났어. 국가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언제 국가가 정당한지를 배웠다면 우리 국가만 이렇게 까면 안 되잖아. 그럼 우리는 거기 국가 안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민으로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 근데 그 관점이 66페이지에 보면 얘들아 맨 이쪽에 1번에 자유주의의 관점이 있을 거고 2번에 공화주의의 관점이 있을 거야. 우리는 이 1번의 자유주의 관점에 대해서 66, 67, 68 쭉 다 볼 거예요. 자유주의 한 번에 싹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공화주의를 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해서 자유주의만 한번 싹 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주의는 우리가 처음 듣는 것도 아니야. 당연히 자유가 중요한 거겠지. 누구의 자유? 나 개인의 자유가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야. 그래서 1번부터 보면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나 자신과 나의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이거 다 내 거잖아. 내 자유잖아. 내 재산이잖아. 내 권리야. 근데 국가는 2번 보면 국가는 내가 너네를 위해 조금 침해하는 건데 이러면 안 돼. 국가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자유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자유주의지 이름이. 그래서 국가는 단지 뭐 해야 되냐면 개인의 삶에 대해 이거 좀 어려운 단어 나와 얘들아.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대.
견지해야 한다는 건 취해야 한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 얘들아, 중립이란 말에 밑줄 쳐봐. 너네 이거 좋은 말은 아닌데 막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중립 박는다? 야, 중립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 너무 또 안 좋은 말 하는 것 같네. 그런 건 뭐야? 얘들아,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직 내가 이거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 그냥 이런 거야. 가만히 있어야겠다. 중립기어 박는다. 아직 나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게. 아직 나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게.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쉽게 얘기하면 가치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게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옳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저런 건 글러, 잘못됐어, 어떤 게 좋아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니야 그건 나빠 이런 얘기도 국가가 개인한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좋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는데 이런 거를 개인한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자유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소극적 자유라고 하거든. 여기서부터 얘들아 조금 어려워져. 이제 집중해서 들어야 돼. 여기서부터는 소극적 자유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얘들아 이거는 샤프 같은 걸로 적어. 건들지 마. 건들지만 마. 내 영역이야. 내 거 건들지 마. 내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 나는 여기서는 자유롭게 살 거니까 요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마. 대신 나도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진 않을게. 국가가 침범하지 마. 다른 사람도 침범하지 마. 이런 거거든. 그런 걸 소극적인 자유라 그래. 선생님 그러면 적극적인 자유는 뭔가요?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적극적 자유라는 건 그냥 침범하지 마. 내 거야.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 놓는 게 아니라 국가가 예를 들어 우리한테 이런 게 좋겠는데요 하면은 내가 이런 요 정도 영역에서 좀 더 넓혀가는 그런 게 적극적 자유거든. 근데 소극적 자유 일단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소극적 자유는 건들지 마. 이건 내 영역이야. 그럼 나는 법을 지키면서 잘 살 수 있어. 약간 요런 거야. 그래서 타인이나 국가에 간섭하는 걸 너무 싫어해. 너네도 되게 싫어하잖아. 엄마가 너네 방 와서 막 이거 치워라. 언제까지 먹은 거 쓰레기 안 치울 거니? 너무 엄마 같았나? 막 이러면은 저도 많이 듣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쓰레기 안 치울 거야? 이러면은 엄마 이거 내 방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잖아. 그때 너네가 얘기하는 자유가 소극적 자유야. 간섭하지 마. 이런 거. 간섭이나 방해가 없는 자유. 그래서 요거는 외워둬야 되는데 얘들아. 소극적 자유를 뭐뭐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어 엄마 간섭하지 마. 여기 내 방이야. 엄마로부터의 자유. 내 방에서 내 방 안에서만 뭔가 좀 약간 통제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뭐로부터의 자유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이건 뭐냐?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의 형태다. 꼭 외워두자. 뭐뭐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지문 한번 보면 내 활동에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를 자유롭다고 일컫는다. 간섭의 포인트.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란 건 뭐냐면 그저 한 사람이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 제가 여기 그림 그려놨죠. 아니면 여러분들 방에서 엄마 간섭하지 마. 이런 거. 그리고 타인 때문에 그 영역이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축소될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얘들아 한 번도 축소당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축소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 같은 거는 가능한 거야. 법을 통해서 너의 자유를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법을 통해 좀 통제하는 거 이런 건 법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 이 자유의 범위가 너무 좁아지면 나는 강제당하거나 노예 상태에 처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건 아니지 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벌린의 풀네임은 이사야 벌린. 그래서 4번 한번 보면 개인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이므로 국가는 개인에게 특정한 가치관, 이런 가치관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강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요게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 이건 법에 저촉되진 않는 것 같잖아. 나도 막 아까 좀 이상한 중립 박는다. 욕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 했고. 그래서 요게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하지만 이런 억지로 끌려왔어요. 억지로 막 국가에 의해서 이렇게 막 국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뭐가 있을까? 국가가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하면서 끌어오는 거는 안 좋다는 얘기죠. 이런 간섭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얘들아 뭐 너네 갑자기 군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의무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달라.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맨 아래쪽 66페이지 맨 아래쪽으로 내려와봐 얘들아. 3번에 1번 자유주의의 장단점 있는데 어때? 자유주의 장점 너무 좋지 않아? 내가 자유롭게 내 영역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개체적인 존재, 나 혼자로서의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중시하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되면 간섭하지 마. 좀 극단적으로 되면 이기주의로 전락할 수 있는 거죠. 이기주의는 나밖에 모르는 거잖아 완전히. 다른 사람도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사람의 자유 이딴 거 존중 안 하고 나밖에 모르는 걸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 그러면 넘어가서 67페이지로 가볼게요. 자유주의 전반적으로 정리를 할 거야. 봅시다. 자, 우리 다 했어. 자, 자유주의 기본 개념. 개인의 자유겠지 당연히.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이다.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 심지어 누구도 국가도. 저는 저 혼자 우뚝 설 거예요. 제 자유나 권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자유주의에서 인간은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존재다. 개체적 존재라고 봐요. 그래서 개인하고 공동체는 상호 독립적 관계 없는 거거든. 관계가 없는. 서로 관계가 없다. 개인은 개인이고 공동체는 공동체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뭐랑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되냐면 옆에 공화주의 파트랑 비교해서 공부하면 돼. 선생님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가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공화주의를 이해하고 나면 자유주의는 공화주의에 비해 그렇게 보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일단 관계없다. 상호 독립적이다 라고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게 권리라고 했잖아. 그럼 얘네는 권리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가 뭔가 쟁취해낸 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얻어낸 권리가 아니라 야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내려준 거 아니야? 천부인권이라고 하죠. 하늘이 내려준 것이야. 당연히 내 거야. 권리는 자연권, 천부인권이라고 권리를 강조한다. 내가 뭔가 얻어낸 느낌, 내가 스스로 쟁취한 느낌 이런 거라고 보지 않는다.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여받은 거니까 이거 당연히 지켜줘야지 라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시민의 의무는 뭔가요? 얘들아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나는 의무 하나도 안 지키고 내 권리만 주장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아니야. 선생님이 약간 좀 싫어한다기보단 좀 멀리하는 싫어하니까 멀리하는 거겠지.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를 사귀거나 친구로서 이 친구를 남겨야겠다 이런 걸 결정할 때 좀 무섭나? 친구로서 남겨야겠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좀 안 좋아해. 내 권리는 엄청 주장하면서 자유주의자처럼 근데 난 내 권리만 주장하고 내가 해야 할 의무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선생님이 약간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그래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선생님 친구들은 보통 다 직장인이니까 얘들아. 직장인이면은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겠지. 근데 내가 회사원이니까 그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거기에 따라 해야 할 의무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들 친구 중에 선생님한테 이제 만나면 회사 힘든 일 당연히 얘기할 수 있지. 나도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근데 내 친구들이 나한테 이제 회사 불평을 얘기할 때 자기의 권리는 다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나 일은 뭐 대충 하지 뭐 나 월급 루팡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좀 뭔가 권리만 주장하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는 것 같아서 권리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얘들아 의무를 아예 경시하는 게 아니야. 일단 중요한 건 권리야. 개인의 권리와 정치적 의무가 충돌할 때는 당연히 개인의 권리가 우선시 되겠지만 그렇다고 평소에도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개인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얻고 나면 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의무를 부과하면 그 의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일단 동의를 얻긴 해야 돼, 개개인들의. 그 다음에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의무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애국심을 한번 볼게. 애국심 밑에 이렇게 한번 적어볼래? 자유주의에서는 본인들의 애국심을 헌법 애국주의라고도 얘기하거든. 내가 아까 자유주의라고 해서 법을 완전히 무시한다 그랬어? 아니면 법을 지키는 거 가능하다 그랬어? 한번 돌아가 볼까? 여기 적혀 있지? 법 가능하다라는 한자야, 얘들아. 법을 지키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보면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당연히 그런 헌법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겠죠. 그래서 아무런 법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애국이라는 건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요하지는 말아라. 그건 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나는 기본적으로 헌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겠지만 왜 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니까. 그런 헌법의 기초에서 만들어지는 게. 하지만 강요하진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유주의에서 바라보는 애국심이다. 우리 옆에 보면 공화주의에서 바라보는 애국심도 있는데 다르기 때문에 먼저 배우는 거야. 그래서 헌법 애국주의라고도 한다. 넘겨보세요. 68페이지.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했어. 선생님, 그러면은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니까 관용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겠네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을. 맞아. 자유주의에서 엄청 강조하는 게 관용이야. 볼게. 개개인의 가치관을 관용할 걸 강조해. 그래서 관용의 뜻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이 교과서에 다 적혀 있지만 자신과 다른 견해 또는 행동을 내가 승인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지. 그래. 넌 나와 의견이 다르지만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아까 친구들 중에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친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근데 뭐 그런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들도 있겠죠. 권리가 일단 중요하죠. 이렇게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인정해. 이런 게 자유주의 입장인 거야. 나의 행동, 자신의 견해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태도, 이런 걸 관용이라고 하거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근데 이제 무조건적인 관용은 안 돼.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건데 너네는 필기할 수 있으면 따로 필기해놔봐. 나중에 교과서를 봐도 되고. 그래서 무조건적인 관용은 안 된다. 무조건적인 관용은 세모야. 왜? 무조건적으로 다 인정해 주다 보면 얘들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래 너 죽일 수 있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너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 죽일 수 있지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어떻게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관용을 하다 보면 오히려 관용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래서 관용의 역설을 경계한다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보면은 자유주의는 명예살인과 같이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까지는 관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명예살인이 뭐야? 예를 들어 완전 어떤 집안에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를 뭐 쳐다보거나 다른 남자와 손을 잡거나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면은 죽이고 막 이러는 거야. 너무 극단적이지? 이런 거는 관용으로 봐줄 수 없다는 거지. 왜? 보편적인 자유나 권리,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인 관용까지 하진 않는다. 어쨌든 국가 역시 이렇게 관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특정적인 가치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강조 혹은 강조하는 것도 이게 좀 압박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배웠죠? 국가는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것도 아까 한 거야. 뭐뭐로부터의 자유를 땡땡적 자유라고 했어. 적극이 아니라 소극적 자유죠. 그래서 외부의 간섭의 세모, 자유주의에선 간섭, 강제 이런 걸 너무 싫어한다. 간섭이 없는 상태가 바로 자유로운 상태다. 엄마 내 방은 내 방이야. 신경 쓰지 마. 간섭하지 마.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뭐야? 안 지키는 건 아니야. 자유주의에서도. 왜? 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거기 때문에 법은 어디까지만 오케이 하냐면 이걸 보호해주는 역할까지만 오케이야. 그래서 최소 국가를 지향한다고
지향한다는 건 최소 국가를 바란다는 얘기야. 최소 국가는 뭐냐면 큰 역할을 하지 않아. 예를 들어 뭐 복지를 보장해준다던가 이런 거 하지 않아. 오직 내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정도의 역할. 뺏기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침해받지 않게. 이 정도의 역할만 하는 최소 국가를 지향한다.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국가. 그래서 개인선과 공공선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개인선은 이제 나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런 거겠지? 그래서 개인선을 보장하게 되면 당연히 공공의 선은, 모두의 선은 당연히 높아질 거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공화주의랑 비교를 할 건데, 공화주의에서는 야, 공공선을 반대거든 약간? 공화주의에서는 반대야. 이 화살표는 그리지 마, 얘들아.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지 마. 공화주의에서는 공공선을 추구하다 보면 개인선이 보장될 거다라고 보지만, 자유주의에서는 이게 아니라 야, 개인선을 보장하면 당연히 공공선, 야, 한 명 한 명의 개인선이 다 보장되는데 모두의 선이 다 높아지겠지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런 수식이야. 개인선 더하기 개인선 더하기 개인선은 공동선이지 않냐. 이 정도만 필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선은 개인선의 총합일 뿐이다. 여기까지 하면 자유주의고, 자유주의는 뭐 별로 재밌는 얘기가 별로 없어. 엄마 내 방 간섭하지마 이게 단데, 공화주의가 약간 어렵지만 찐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 나와서 수업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아,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 아, 끝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끝났으면 안 되는데, 강의를 듣고 학습지를 사진 찍어서 밴드 댓글에 올려주세요. 64페이지부터 68페이지예요. 잊지 마시고 꼭 밴드 댓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고생했습니다.